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많이 들어오셨네. 네, 안녕하세요. 썸네일을 보고 많이 들어오신 거 아닐까요? 아. 네. 일단 제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지금 계속 올라오고 이 있어요. 이슈가 네, 뜨겁죠. 네. 제시 팬이 폭행을 당한 당했다. 피해자. 네. 네네. 근데 지금 현재 제시 일행 중에 제시 프로듀서 주소도 있고. 네. 그 사람이 뭐 깽단 같다. 이런 뭐 의혹도 이렇다는 있고. 건데 예. 한인 깽단이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다 다 미국 국적이에요. 이라는 여기에 거예요, 있었던 지금? 사람이 다 미국 국적이고 폭행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미국 국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압구정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러니까 좀 아주 새벽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새벽 시간에 이제 이 피해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라고 또 해요. 그러니까요. 이 미성년자가 이 지나가다가 제시를 보고 팬이어서 사진을 찍자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서 약간 뭔가 시비가 붙어서 뭐 지금 공개된 CCTV 영상을 보면 바로 그냥 얼굴을 폭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언론사 통해서 이제 영상도 공개되고 피해자가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영상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이 초반에는 제시가 좀 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좀 말리긴 해요. 네. 근데 너무 순식간에 갑자기 또 어떤 남성 일행 한 명이 이 피해자 미성년자를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때리는 게 너무 심하게 때리죠. 네. 그냥 이렇게 주먹을 그냥 네.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래서 이게 CCTV에 또 한계가 음성이 안 들어있으니까 사실 이 상황이 정확한 걸 저희도 알 수가 없죠. 근데 어쨌든 이 피해자는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나는 사진을 좀 찍어달라, 팬이다 그렇게 요청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상황 종료되고 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일행 남성이 나를 폭행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지금 피해자의 이야기고. 이 사건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그제서 이제 뭐 경찰도 뭐 한 명 조사받고 프로듀서가 있었다고 해요. 제시 네네. 음악을 프로듀싱 해주는 프로듀서 코알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금 막 깽단이네, 그 사람이 아니네 지금 하는 사람이죠. 네, 갑자기 이제 어제 뉴스에 되게 많이 났어요. 제시 일행 프로듀서 뭐 한인 깽단 같아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이 그 코알라라는 네. 이 프로듀서가 때렸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때렸다는 건가요? 저한테 올 때 네, 배를 맞아요. 주먹으로 두 대 네, 쳤고. 그러니까 좀 때린 사람이 한 명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죠? 처음에는 이 코알라 프로듀서가 저한테 올 때 배를 주먹으로 두 대 쳤고, 그 다음엔 머리로 자꾸 들이댔다. 피하는데도 계속 저한테 머리를 박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하는 말이 코알라 이 프로듀서의 행동이 갱단 같았다. 마치 갱단의 제스처와 비슷했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폭행 당시 깽이란 뭐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제보자가 이게 코알라 사진이 지금 뜰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오른팔 왼팔에 이렇게 타투 문신된 거 보면 그 LA 한인갱단 중 하나인 뭐 코리안 아웃로즈의 약자 OSK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알라라는 프로듀서는 제시와 어떤 뭐 연이 있는 거예요? 음악 작업을 같이 했죠. 보니까 제시 되게 이거 유명한 노래 아니에요? 눈눈 안 나. 어떤 X 이 앨범 이거 되게 잘 된 앨범으로 그렇죠. 아는데 여기 제작에 참여를 했고 이 사람은 래퍼이기도 하고 프로듀서이기도 한 사람이고 뭐 코알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제시도 이 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이 피해자 엄마가 제시 소속사에다가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시는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한 열흘 뒤에 사과문을 올려요. 네네. 사과문을 올리고 뭐 자기가 뭐 직접적인 폭행에 가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법률적인 책임은 당연히 없지만 도의적으로 내가 이제 이 나를 좋아하는 팬이 이런 그렇죠. 피해를 당한 거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뭔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뭐 찾아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제시가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고 이런 사건 연루되고 경찰서 가고 이러면은 사실 좀 일이 커질 수 있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처음에는 좀 말리다가 너무 또 이렇게 바로 폭행했고 나서는 그냥 바로 그냥 돌아가고 가버리는 모습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조금 어쨌든 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벌어질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팬이 왔고 나한테 사진을 요청해줘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상황에서 도망갔다고 여기 충분히 느낄만 한 거죠. 아니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사실은 기대하는 행동은 자기가 팬이고, 이 사람이 팬인데 맞았어요. 근데 심하게 맞았단 말이에요. CCTV를 보면 주먹으로 그냥 얼굴을 날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제시가 만약에 이 때린 사람 CCTV에 나오는 이 폭행 장면에 나오는 가해자가 제시가 실제로 자기 말처럼 모르는 사람이었더라도 그러면 제시는 그 팬한테 괜찮냐고 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가 네. 개입을 해서 네. 뭐 다쳤으면 병원을 데리고 가든지. 아니 정말 모르는 사람이 때렸으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근데 자기는 자기 팬이라고 다가와서 사진 찍자고 한 사람을 그 분명히 심한 폭행인데 그냥 가버렸다. 이거는 네. 좀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러니까요. 왜 그랬을까? 그 조금 약간 책임 있는 행동은 했어야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그냥 가버리는 모습이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사람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같이 이렇게 새벽에 같이 놀았고 심지어 그 중에 자기 프로듀싱 했던 이런 사람도 있고 한데 누군지 모른다. 그래. 이런 말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일반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새벽에 같이 새벽 시간에 놀 수가 있나? 놀다 보면 알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는 사람이랑 놀았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놀다 보면 누군지 알았겠죠. 근데 이렇게 계속 경찰 수사에 나 누군지 몰라,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하면 제시는 범인 도피죄나 은닉죄가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진짜 모르는 사람인지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시가 모른다고 얘기했던 부분이 네,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 그 사람 아는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아주 막 친밀한 사이였고 충분히 아는 사이였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제시가 왜 모른다라고 경찰에 얘기했나 또는 피해자에게 얘기했나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서 사실 경찰에게도 적극적으로 모른다고 이 사람을 누군지 숨겨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법률적으로 이게 바로 범인 도피나 범인 은닉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경찰은 뭐 KBS 뉴스 보도 보니까 4명을 다 현장에 있었던 4명을 다 입건을 한 것 같고 코알라 이 사람은 이제 방송에 나오자 뭐 그날 저녁인가 그 다음날 경찰 조사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지금 행방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경찰이 조사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는 이 사람들의 정확한 신원이라든지 신상이 특정된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 특정한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같이 놀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해준다는 제시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거예요? 처음에 아직까지 얘기해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했던 게 제시가 도망가서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피해자 엄마가 소속사에 물어봤을 때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했던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요, 과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들이 국적이 한국계 미국인, 중국계 미국인 뭐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언제든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협조가 없으면은 이 사람의 정확한 신상을 파악하거나 주거지 확보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럼 폭행에 대해서 사법 처리하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법 처리는 일단 뭐 우리나라 경찰 조사할 수 있어요. 조사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미국 국적, 뭐 중국 국적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처벌 가능하거든요. 처벌 가능하지만 이게 뭐 아주 처벌되더라도 중하게 처벌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수사도 가능하고 당연히 처벌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미국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좀 골치 아파요. 이런 사건으로 과연 이 사람을 다시 한국에 데려올 수 있는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완전.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주 중한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폭행 사건이고 단순한 폭행 단순하다고 얘기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어떻게 보면은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는 건 아니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더더욱 그 비난이 사실은 뭐 그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 사건의 중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냥 뭐 벌금 정도라든지 서로 뭐 사과를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정도잖아요. 네. 그렇게 사실은 쉽게 풀릴 일인데 지금 보면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제시가 모른다고 하고 제시가 빨리 협조하고 서로 중재를 해버리면 어쩌면
되게 그게 현명한 방법인 별일이 거죠. 아닌 네. 수 있잖아요. 네. 제시가 자기 팬이라고 한 사람한테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면 오히려 금방 끝날 일인데 지금 제시가 일을 협조가 키운 없어서 거예요. 지금 계속 네.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협조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계속 이제 보도가 나가고 있고 또 심지어 이게 뭔가 이렇게 특정한 이제 프로듀서를 지칭하면서 언론에서 뭔가 아유 한인 깽단 소속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야, 사실은 이 자리에 있었던 게 상당히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은 왜 모른다고 했을까라는 그러니까요. 네. 질문을 또 하게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왜 그 자리를 네. 적극적으로 중재하지 않고 떠났느냐. 피했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네. 의심을 가지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 근데 이렇게 폭행 사고 그리고 이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라도 내고 진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단순 폭행 사건은 아니게 되는 거죠. 상해로 일단 뭐 이 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 폭행에 가담한 사람이 사실 2명 이상이다라고 그럼 조직- 한다면 예, 이거는 뭐 공동으로 폭행한 것이 돼가지고 조금 더 가중처벌되는 그런 것들 적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떠날 만한 사건은 절대 아니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심지어 대중에게 알려준 연예인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상황 네. 자체는 이게 그죠. 아니, 변명의 여기 만약에 여지가 없어요. 이 현장이 아니라 저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이 사건을 보더라도 피디님 신고했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여기서 누가 뭐 네네네네네. 싸우고 때려요, 맞아요, 이렇게 누가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네.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신고하고 뭔가 조치를 취했을 법한 상황에서 이 현장에 있었던 관련된 사람이 현장을 떠난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스스로 한 거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적이고 법률적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당히 저는 대중의 마음은 엄청나게 이렇게 떠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죠. 저도 되게 황당하던데.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연예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뭐랄까요, 팬들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와 도덕성을 상당히 강조하는 시기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 보여주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어떤 드라마에서 학던 그 남자 배우 있었잖아요. 그 이제 공항에서 나오는데 보디가드가 막 플래시 터뜨리고 과잉 경호한 과잉 경호 해가지고 그거 되게 기사 나고 문제됐었잖아요. 선제없고 티어의 주인공 변우석 아닌가요? 변우석? 아유 저 이름을 선제없고 티어의 주인공 네. 변 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네. 그때도 상당히 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변호사 소속사에서는 바로 사과하죠. 네, 사과하고 그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걸 근데 지금 이건 사과가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그 실제로 어떤 경호상해 이런 부분도 아니고 자기가 친분이 있는 자기 지인들하고 같이 있는 어울리다가 이렇게 된 거죠. 어울리다가 이 어린애가 뭐 그때 상황이야 이 피해자가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제시한테 직접 뭐 사진을 좀 찍자 뭐 이렇게 하는데 폭행을 하고 제시는 말리긴 했지만 한 번 말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CCTV를 보면 제시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앉아 있다가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니까 제시가 잡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기 피해자가 이렇게 하면서 막 시비가 붙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일행들 건너편에서 남자 한 명이 이렇게 좀 거리가 있는 데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시가 그 사람이 아직 폭행을 하는 장면이기 전인데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지 마 하면서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을 뻗으니까 제시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CCTV에 나오는 장면만 보면 그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은 있거든요. 아니 같이 이 시간에 어울렸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놀아? 심지어 연예인이 그러니까. 연예인이랑 그럼 놀 수 있어요? 이렇게 안 모르는 사람이랑? 아니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이 팬이라는 분이 제시한테 뭐 사진을 찍자 해서 뭐 조금 시비가 걸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 길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을 얼굴에 펀치를 날려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이 사람 또라이예요. 근데 이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진짜로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제시는 도의적인 책임이 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어서. 아니 그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한테 뭐 팬이라고 와서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길 가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이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래도 책임이 있겠어요. 아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시는 더더욱 막 그렇네. 네. 네. 참, 근데 왜 이렇게 대처를 했는지. 그리고 결국에는 언론에 나오니까 사과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로 진짜 미안하고 얘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피해자한테 지고 싶었으면은 보도와 상관없이 미리 그럼요. 사과를 했겠죠. 그럼요. 예. 근데 누가 프로듀서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처음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말리는 사람이 여기 프로듀서인지. 상황에서는 사실 정확히 모르겠어요. 피해자가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이 사람한테 맞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사에. 지금 CCTV에는 때리는 사람이 한 명만 보이거든요. 네. 근데 CCTV가 그 여타 정황을 더 보여주면 좋겠는데 다 찍혀 있을 텐데. 네. 근데 약간 이렇게 방송에서는 또 직접적인 폭행 장면은 좀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폭행 직전에서 이렇게 중단을 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튼 뭐 되게 좀 황당한 사건이고 뭔가 의혹 제기가 계속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가지고 뭐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문제긴 한데 혹여나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뭐 그러니까 LA 한인들 사이에서 갱단 활동을 하는 사람을 한인 갱단이라고 칭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LA 갱단이 여러 개 있겠죠. 한인 갱단 중에 그룹이. 근데 그 중에 뭐 이 코리안 아웃로즈 여기에 소속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뭐 근데 글쎄 뭘까 여기 이게 어떤 정도의 그 뭐랄까 우리로 치자면은 뭐 조직 폭력배 무슨 그룹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근데 좀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이런 게. 이게 뭐 실제로 한인갱단으로 밝혀졌다 해도 뭐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한인 갱단인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죠. 네. 근데 이제 네. 어떤 제시의 네. 어떤 공인으로서의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랑 사람들 어울렸느냐. 어울렸느냐. 네. 이런 얘기가 그런 좀 나올 수 있겠죠. 거에 근데 대한 뭐 얘기죠. 한인 갱단에 진짜 소속된 뭐 멤버라고 하더라도 이게 우리가 뭔가 이것 때문에 뭐 가중이 된다거나 더 책임을 지다거나 이런 건 없는데 사실은 좀 우리나라에서 LA 한인갱단을 만나는 건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모든 그러니까 제시에 대해서 제시가 한국인인가요? 그건 모르겠네요. 제시가 네. 국적은 한국인인가요? 국적이 한국일까? 그건 모르겠네요. 한국명은 호현주라고 기사에 나와 있긴 한데 한국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제시의 국적이. 야, 그건 모르겠다. 그죠? 예. 만약에 제시가 미국 국적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미국에서 온 거 아니에요, 제시? 미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또 사람들이 또 막 어울리는 그래서 뭐 이게 이런 뭐 미국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가 문제는 없죠, 사실은. 문제 없죠. 근데 사건이 미국 국적이래요. 야,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우리의 반감을 더 불러일으키는 딱 그러니까요. 좋은 사건이죠. 이 피해자는 한국인 학생이에요, 어린애인데. 제시가 미국 국적인 거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도 그거를 그렇죠. 네. 미국 국적 연예인들 많으니까. 뭐 문제될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또 막 사람들이 미국 국적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활동해서 돈 버네 이런 얘기를 할 게 또 할 너무 수밖에 없죠. 뻔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현명하게 대처만 하면 훨씬 이미지가 좋아지고 여기서 오히려 잘 대처했으면 훨씬 제시에 대한 사람들의 호감도 호감도가 훨씬 올라가겠죠. 그리고 제시가 약간 뭐 이렇게 걸크러쉬 이미지에 조금 그럼요. 의리 있고 그럼요. 털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고 네네. 인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이미지대로 만약에 행동했으면 사람들이 되게 더 엄청 좋아했을 호감이었겠죠.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제시 네. 정말 멋지다 막 이랬을 텐데 하여튼 이건 법률적으로 제시가 계속 모른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가 나중에 된다. 정말 잘하는 사이인 게 밝혀지게 됐다라고 하면 제시가 또 문제될 수 있어요. 범인 도피, 범인 뭐 은닉죄 이런 게 있어요. 야, 네. 그럼 빨리 그 봤잖아요. 우리 김호중 사건을 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시는 빨리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냥-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그렇죠. 얘기를 솔직하게 하고.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미 뭐 코알라라는 사람은 경찰 조사 받았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시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참고인이에요.
법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가해자나 피의자로 분류는 안 될 거예요. 직접 가담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의 중요 목격자고 처음에는 피해자는 제시에게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시는 되게 중요한 참고인이라 저는 경찰 조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뭐 언제 출석 요구할까 뭐 이런 기사가 스멀스멀 나던데 제시 이거는 경찰에서는 제시 정도는 충분히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참고인 진술 이런 거 받아야 될 사안 같아요. 지금 CCTV 있지만 경위 파악이 좀 안 되잖아요. 이게 CCTV라는 게 항상 음성이 이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는 것만으로는 확인하기 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네요. 저도 제시 되게 그 보이는 모습들이 솔직하고 하지만 좀 호감이 갔었거든요. 자, 본인이 쌓아둔 이미지대로 행동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뭐랄까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 사건에 또 예, 행동에 대해서 되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참 이 행동을 조금만 더 자기 팬이라고 온 사람인데 그래도 참 그때 행동만 조금 잘했으면 너무 좀 안타깝다. 그래서 피해자 어머니가 제시 사과문에도 뭐 우리는 뭐 이거 사과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취지를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행이 아니다. 갑자기 가해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제시가 말을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 피해자가 분명히 같이 있는 걸 봤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피해자가 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예. 갑자기 나타났다. 야. 예, 하여튼 이거는 어차피 경찰 조사해야 될 사안이고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바로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경찰 조사는 있을 거고 조사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밝혀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을 더 지체해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이거는. 김호중 그렇게 사건 말하고. 보면서 네. 이 거짓말이 계속 그런 맞아요. 끊임없이 네. 거짓말을 낳고 이렇게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봤을 텐데 맞아요. 이러네. 뭐참 항상 순간의 실수가 순간의 판단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것 같아. 이런 거 네.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위기 상황, 이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 그걸 보는 것 같아요. 네. 평소에 어떤 그 정말 댐댐이 인성. 이런 게 그 상황에 모면을 했을 때의 행동이 네. 그 사람의 그 그렇겠다. 인성을 볼 수 있게끔 맞아요. 만들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면 제시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맞아요. 그런 걸크러쉬 이미지가 이게 이제 곡해해서 해석이 돼 버리니까 맞아. 되게 오랫동안 그 이미지를 쌓기 위해 노력했을 텐데. 그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되게 호감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정반대로 해석해 버리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네. 다음 황의조도 예. 황의조는 과연 순간에 선택을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평소에도 그랬으니까 결국 작년 말부터 계속 거의 1년 됐어요. 네. 1년 됐는데 이게 지금 기사가 황의조가 오늘 판결이 오늘 판결이 아니라 오늘 재판? 첫 재판. 예. 그러니까 기소되고 첫 재판이었고 이제 황의조는 계속 부인했잖아요. 경찰에서도 부인, 예. 검찰에서도 부인. 뭐 그러니까 혐의는 어떤 거였냐면 강제로 찍은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 불법적으로 촬영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형수 사건 있을 때 황의조도 휴대전화를 보니까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물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피해자 측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된 거예요, 정식적으로. 근데 황의조는 계속 부인을 했어요. 동의 없이 예, 한 거 아니다. 불법 촬영 이 아니다.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불법 촬영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부인하다가 갑자기 오늘 첫 재판일이었거든요. 오늘 이제 다 인정한다, 혐의를. 이렇게 태도를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아니 선처해달라. 이거죠, 한마디로. 네. 그러면 이렇게 재판 때 인정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인정을 해야지 왜? 그래서 왜 지금 했냐,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억울한 면이 있어서 그랬다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빨리 인정을 하고 피해자들의 선처를 받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감경을
노릴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럼 변호사와 그걸 노리는 거죠. 일단 상의를 상의하죠. 예, 더 그렇게- 이상 이거는 인정하게 그러니까 나가기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선 거죠. 증거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 왜냐하면 이제 재판 가게 되면 경찰, 검찰이 수사했던 수사 자료를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조금 부인해봤자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라는 거를 판단했을 수도 있고 또 이미 그 형수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형수는 이제 그때 황의조를 협박. 4년 네, 3년인가 4년 선고가 됐어요. 정도 됐죠. 예. 근데 이게 보니까 피해자가 한 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이 황의조 사건에 피해자가 몇 명인지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한 명은 분명히 아니에요. 아니 그 피해자라고 함은 네. 황의조가 촬영한 그렇죠. 자기와 어떤 은밀한 네, 관계를 한 명이 하는 아니에요. 장면을 촬영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라 네,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두 명. 예. 그 한 명이 아닌 두 명 뭐. 그 핸드폰에 네. 나오는 게 두 명이다. 두 명이에요. 두 명을 이게 그 황의조가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직접적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 통화하면서 그거를 저장하고 녹화한 거죠. 영상 통화하잖아요. 영상 통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뭔가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그런 장면을 그렇게 통화를 했게 통화한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도 동의해서 통화를 했으니까. 근데 그 통화를 그 영상을 그대로 녹화한 거죠. 상대방 동의 없이. 아 그러면 예. 그거는 불법 촬영 혐의가 아니라 소지와 저장의 혐의가 더 커요. 저장죄. 그러면 한 공간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 서로 영상 통화하면서 통화하면서 네, 저장해 놓은 거죠, 그거를.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민망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영상 통화하면서 뭐 사귀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여자 두 명이 누군지. 근데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얼굴 보고 이런 영상 통화는 아니라는 거죠. 뭐 옷을 벗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네.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서로 영상 통화를 통화하면서. 하면서 네. 서로 뭐 옷을 벗고 뭐 어떤 그렇죠. 모르죠, 뭐 그거는 뭔지. 성적 묘사를 했다든지 그죠. 뭐 성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게 다 그거 녹화했다고 문제되는 게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게 성적 불쾌감이나 뭔가 수치심을 그렇죠. 유발할 정도의 영상물이 됐다라는 거죠. 그거를 황의조가 서로 아주 은밀한 대화인데 뭔가 상대방의 신체가 나오는 걸 녹화를 녹화한 해버렸다.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죠. 핸드폰을 포렌식 했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황의조는 이건 다 동의한 거다라고 얘기했고 피해자들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이 중에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법정에 변호사를 통해서 얘기를 한 게 우리는 절대 합의 안 할 거다. 합의 확률 0%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무슨 진심 어린 반성이냐. 이거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성이 아니다. 이렇게 피해자 변호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오늘 재판이 전해졌고 이제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에 재판 진행을 할 게 없어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 변론을 종결을 했고 이제 변론 종결하면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구형을 해요. 이 정도 형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이제 재판부에 구형을 하는데 근데 꽤 센 거 구형이 아니에요? 4년이에요. 4년. 꽤 4년이면 셉니다. 세? 예, 꽤 세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2명이라는 게 되게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황의조가 쉽게 수사 과정에서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계속 부인을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거를 예를 들어 혐의를 빨리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끝까지 계속 부인하는 그렇죠. 사람이랑 구형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런 죄명 치고는 조금 구형이 높았던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네. 근데 뭐 선고는 분명히 달라지긴 하겠지만 선고는 언제 나죠? 선고 난다는 게 한 다음 달에 선고 날 것 같은데요. 예. 황의조는 너무 안타깝네요. 정말 아니 이 되게 잘 나가는 축구 선수였죠. 그러니까요. 이제 선수 인생이 완전히 이 그러니까요. 정도로 네. 이름을 날리는 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정말 그 스포츠 스타가 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네. 야, 그런데 이렇게 된다라는 게 네. 너무 안타깝. 그리고 또 황의조 사건에 또 하나 이슈가 있어서 저도 이게 궁금했는데 뭐 변호인 통해서 입장문을 냈는데 네. 이게 2차 가해를 했다라는 의혹을 좀 받았어요. 법률적으로 저 판단이 궁금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피해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서 지금 피해자는 심지어 결혼을 한 방송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흘렸어요. 약간 흘린 거예요. 근데 기혼 방송인은 되게 많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방송인이라는 그 직업을 얘기한 게 사실 성폭력 처벌법에는 피해자의 직업을 말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근데 방송인이라는 일단 직업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결혼도 했다. 그걸 언제 얘기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입장문을 입장문 바로 냈어요. 낼 때. 바로 낼 때 황희조가 바로 냈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도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예전에 피해자 직업을 경찰이 가해자한테 공개했을 때 실제로 처벌된 사례가 있어서 이게 직업적인 측면에서 비춰보면 처벌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검찰이 불기소했어요. 이게 피해자가 그 정도 되면 특정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방송인이라는 게 좀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뭐 방송사 PD 이렇게 얘기했으면 너무 명확하지만 더 구체적이죠. 방송인은 너무 많고 네. 두루뭉실하고 좀 추상적이라서 그래서 좀 인적사항 공개한 거는 아니지 않느냐, 법률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검찰이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황희조가 입장문을 내면서 왜 그 그러니까요.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 그걸 되게 기분 나빠. 근데 그 막상 정말 그 피해자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얘가 이거 혹시 더 얘기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뭐 법무법인 변호인을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당사자인 피해자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냥 피해자라고 두리뭉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라는 것도 얘기하고 뭐 방송이 막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이 죽자는 건가?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무섭죠. 협박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그 저도 이 판단이 조금 궁금했어요. 이 정도가 과연 이게 그때 되게 이제 기자들도 많이 물어봤었고 그래서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도 많았는데 이건 불기소 처분을 했네요. 그러니까 발표 내용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 등을 공개한 것을 보기 어렵다. 뭐 이렇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아니 그거를 그 피해자의 뭐 결혼한 사람이다 방송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억측을 자제해달라 이런 취지로 냈던 거예요. 아 입장문을.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피해가 덜 가게. 네, 뭐 그런 취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거는 좀 다르죠, 그죠? 네, 막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밀접한 관계 있는 사람들은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을 입장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특정을 하는 게 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계속 황희조가 냈던 그 입장문의 내용을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올릴 때 이 부분은 빼야겠다. 삐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차피 공개된 이거 완전 이거는 그럼 완전 공개했었어요, 사실은. 네. 아니 그리고 우리 계속 그거를 언급하니까 저기를 신경 쓰시면 빼세요, 이거는. 아니. 저는 뭐 괜찮습니다. 변호사님이 신경 쓰이시면.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언급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 진짜. 근데 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참 황당한 일인 거죠. 네. 이런 조항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그게 좀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그 황희조가 그러면 아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부인했다가 그 재판 당일날 인정을 한 게 조금 이제 네. 이성적으로 이해는 갔어요. 네, 뭐냐면 네. 형량에 어쨌든, 대한 거죠. 최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기는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현재 맞아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 형량에 대한 판단으로만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할 여력이 맞아요. 전혀 없는 네. 거네요, 그죠?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인정하고 뭐 반성하고 황희조가 한국 축구에 좀 이제 기여한 그런 것도 좀 참작해 달라라고 이제 변호인의 의견을 밝혔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이 범죄로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오면 국가대표 선수 생활하기는 좀 어렵지 못하죠. 않을까? 그죠? 네. 그죠? 지금 어디 있죠, 이 선수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떻게 여기 서울이네. 서울. 이거는 옛날 사진 아니에요? 이 황희조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어디죠? 유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사건 있을 땐 유럽 구단에 속해서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야, 그럼 더 스페인이었나? 문제네. 네. 유럽 구단에 있으면 이제 완전히 유럽이었는데. 네. 저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계약금하고 이런 거 다 토해내고 뭐 국가대표는 못하더라도 유럽 구단에서는 또 할수 계약 있나? 기간을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4년을 네. 받아버리면 4년 절대 선고 안 돼요. 그죠? 네, 절대 선고 안 되고 제가 볼 때 실형 선고 가능성 떨어져요. 아, 네. 집행유예 판결이나 뭐 벌금이 나올 가능성도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네. 이 방송을 혹시 황의조와 관련된 분들이 본다면 오히려 좀 희망을 가지고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높고 실형 선고될 가능성은 저는 아주 희박하다라고 봐요, 실제로. 네. 근데 검찰은 이렇게 부영을 안 할 수가 없는 사건이죠, 이게. 근데 그러면 해외에서 뛰는 거는 뭐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본인도 어쨌든 또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젊나요, 이 친구가? 젊죠. 32살이네요. 그렇게 젊진 않네요. 축구 선수 그러니까 치고. 해외에서 운동은 해야죠. 모르죠. 뭐 근데 왜 이런 국가대표가 왜 이런 걸 했을까? 근데 네? 그 더 큰 문제는 결국은 아무튼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축구 선수 생활을 하기가 못 해요. 근데 네. 그 형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러니까 사건이 꼬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범죄가 드러난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황의조가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형수가 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때 그렇게 시작을 했던 사건인데 결국에 이제 형수가 유죄 확정 판결 받고 형수는 실형 선고가 나와서 나왔죠. 수감 중이고. 그러니까 네. 참 씁쓸해요. 아무튼 이 사건은 되게 그러니까 이게 그 좀 의식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사람이 막 스트레스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경쟁 막 삶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럼요. 아니, 네. 무조건 잘못됐어요. 네. 근데 제가 좀 씁쓸하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이렇게 황의조가 자기가 어디다가 퍼뜨리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유포의 정황은 없다. 그런 건 거죠. 아니잖아요. 예, 유포는 그러니까 그나마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랑 실제로 어떤 그 감정적 교류가 있었던 사람하고 그 사람의 그러니까 불법적인 촬영을 했어. 하지만 이 친구는 뭔가 퍼뜨리거나 다른 의도가 있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뭐 모르는 사람을 몰래 촬영하고 이런 범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관계가 있었던. 그럼요. 네. 그런데 이 형수로 인해서 이것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 자기랑 어쨌든 연인 관계였던 그 사람들도 그게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막 분노를 하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인데. 형수는 이걸 다 알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수가 네. 핸드폰을 보고 알았던 건가요? 형수는? 그러니까 이 황의조와 형수 사이에 어떤 감정적 문제들이 돈 문제 아닐까? 돈 문제. 왜냐면 형과 형수가 거의 뒷바라지를 다 해줬잖아요. 그 해외까지 따라가서 거의 매니지먼트 수준의 네, 가족 그렇죠. 매니지먼트를 해줬던데요.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그 형수의 네. 집안 어쨌든 형수가 현명하게 대처를 했으면 다 같이 다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근데 아니 너무 형수가 너무 범죄 같은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형수가 뭔가 이유가 있어. 근데 그 이유가 지금 명확하게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상당히 특이한 방식으로 범죄가 알려졌다라는 거는 모두가 참 이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엄청 범죄의 그래서- 시작이. 그래서 되게 안타까워요. 네, 그 저희 다 충격받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찾아봤더니 결국에 황의조를 협박한 사람이 형수였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이게 왜 이런지 막 사건 따라가기 어려웠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참 뭐 이런 사건도 있네요. 참 신기한. 그 형수의 행동 자체가 아무튼 좀 되게 상식적이지 않고 무슨 억한 감정이 있길래 그러게요. 그냥 집안을 폭삭 주저앉혀 버린 건지 그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애초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요. 맞습니다. 물론 그게 그 말씀이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좀 황당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이 황의조의 범죄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말을 어쨌든 황의조도 불법을 저질렀고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뭔가 이 사람 편을 든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뉘앙스의 말이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가족 간의 그렇죠. 네.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제가 안타깝다고 하는 얘기는 가족이 가족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 엄청 어려운 자리까지 갔는데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네. 뭐 보통 이렇게 잘 나가는 축구 선수들 다 가족들이 다 이렇게 막 다 어린 시절에 희생하고 뒷바라지해서 이렇게 다 키우잖아요. 참 아유 황당한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이 사건에서 또 황의조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라는 혐의를 받는 경찰이 있었어요. 영등포 경찰서 소속 모 경감인데. 네, 저도 이 기사 봤는데 그렇죠. 한동안 있었어요. 온갖 사건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보니까 네. 그 뭐 황의조한테 뭐 사건 잘 처리해 줄게. 네. 내가 아는 경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 사람도 기소가 됐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8월에. 그 경찰이? 네, 경찰이. 됐는데, 그러니까 직위 해제도 됐고, 재판에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이랑 검찰은 이 사람 최소한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거거든요. 근데 황의조도 중간에 뭘 했냐면 2월에 사건을 막 해결해 주겠다면 자기한테 브로커가 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황의조가 수사관 기피 신청, 그러니까 나 이 사람한테 수사 안 받겠다 이런 것도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황의조 입장에서도 이상하잖아요. 막 사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면서 뭔가 출처 불분명한 사람이 자기한테 접근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네. 지금 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내가 잘 알아. 뭐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왜냐면 브로커가 너 수사 좀 잘 되게 해줄게 이러면서 당연히 돈을 요구했겠죠. 돈이 목적인 거고. 수사팀만 알 수 있는 압수수색 장소, 일시 이런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알려줬다라는 거. 그러면서 나는 이 담당하는 뭐 경찰관하고 난 친하다. 그리고 내가 이런 정보가 있다라는 걸 엄청 과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피 신청한 네, 거예요. 황의조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그러면 생각하고. 그 수사관 내가 못 믿겠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경감이면 이건 간부예요. 사실 경감이면. 근데 이 사람은 근데 이 조경감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첫 재판 정도 열렸는데 이건 이제 아직 판결 선고가 나봐야 하는데 본인은 나는 수사 정보 이거 알려준 사실 자체 없다. 유출한 사실 없다. 이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것도 또 한번 판결 선고 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 될 사건인 것 같아요. 황의조 사건 하나 때문에 뭐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네. 브로커가 튀어나오고 경찰이 직위해제되고 이거 기소되는 거는 되게 최소한 뭐가 있다고 해서 증거가 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네. 그 재판받은 경찰은 직위해제된 거예요? 직위해제된 상태죠, 지금. 예. 일단 그 공무원들은요, 일단 그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돼요. 유죄 판결하고 상관없이. 그래요? 네, 직위해제돼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조사를 받으면 자기 소속 기관에 그 수사 개시 통보가 갑니다. 통보가 가요. 그리고 이런 거는 되게 비위가 안 좋은 경찰이 가장 이제 경계하는 그렇죠. 그런 류의 사건 브로커랑 이거 연결된 거 아니야? 수사 기밀 유출 이거 되게 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좀 강하게 보는 것들이고 일단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하면 판결이 나오겠죠. 근데 본인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도. 그래서 이것도 함께 지켜봐야 될 사건이다. 아마 황의조 사건보다 이 판결이 더 늦게 날 것 같아요.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참. 아유, 네. 그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예. 다 됐습니까? 네. 사건 2개 했는데. 네. 야. 채팅창을 안 보니까 좀, 그러네요. 좀 답답하게.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까요? 네. 오늘은? 네. 네. 오늘 2사건. 갑자기 녹화가 되어서 그러니까요. 또 색다른 면이 또 없지 않아요. 네. 아무튼 구독자님들 오늘 라이브 기다리셨을 텐데 이렇게 라이브로 뵙지 못하고 녹화로 전해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빨리 정상화 시켜서 문제없이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